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한신대학교의 얼짱 교수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얼짱 교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스스로 인정을 하죠. 저는 장동건, 원빈, 현빈 정도 수준이다. 그쯤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나 주변 사람들은 거의 그 수준은 아니다. 아, 거기까지는 아니다. 거기까지도 아니고 아예 아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아니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게 책 읽기 프로에서 외모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굉장히 친근감 있는 얼굴이에요. 아, 그렇죠. 제 얼굴 자체가 상당히 친근감이 보기에 있죠. 이렇게 편안하고 예. 장동건 씨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얼굴은 우리 얼굴들하고 좀 다르죠. 예, 우리 얼굴이 나요. 하여튼 얼굴 이야기부터 나오게 됐는데, 아니 조금 전에 그 멘트 하실 때 어쨌든 사도세자 이야기, 영조의 이야기 그러면서 영조가 이제 5살 때 그 사도세자가 5살 때 영조가 이제 양위파동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얼굴의 영조, 이 저자 김백철 선생하고 저하고 크게 견해가 다른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바로 영조가 이분은 양위파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진심이었다. 아, 진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분이 그 사도세자를 죽이는 과정에서 사도세자에 대해서 정말 이 자신의 권력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민국을 위해서 사도세자를 희생시키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생각 이게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5살짜리한테 나라를 맡기겠다. 그 영조실록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사도세자가 5살 때 그것도 12월이에요. 12월 얼마나 추울 때입니까? 그때 이제 양위 파동을 일으키면서 했던 양위 교서가 있어요. 교서의 내용이 첫 마디가 이제 세자 나이 5세가 되었으니 나라를 다스릴만 해서 내가 양위를 하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어찌 진심일까요? 아이 말도 안 돼. 5살짜리한테 어떻게 말도 안 되죠. 제가 우리 큰아들이 지금 20살인데 요즘 그놈 많이 크기는 했습니다만 생각도 많이 깊어지고 얘가 대학 들어가더니 진짜 달라졌더라고요. 그래도 그놈한테 제가 우리 가족을 맡긴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본인은 지가 아버지 잘못되면 자기가 다 책임질 거예요. 이러고는 있지만은 그거는 택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건강해도 살아야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영조가 전율의 군주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조가 이제 30년이 지나서 31년째 되던 해였죠. 그때가 이제 영조가 31살에 왕이 됐고 30년 되던 해가 이제 한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62살이 되던 해 이야기죠. 그런데 1월 달부터 나라에서 이상한 사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공주 관하에서 화약이 4,000근이 도난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지역에서 화약이 또 막 도난을 당하고 반란의 조짐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한 곳에서 총알이 6만 발이 이제 또 도난을 당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막 이제 뭔가 이런 이상한 조짐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5월 달에 나주 관하의 객사에서 하나의 괴서가 붙습니다. 벽서 사건.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나주 벽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괴서 사건이 이제 그런 거죠. 영조를 국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조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반응을 이제 무덤덤하게 해요. 야, 그거 옛날 이인좌 반란에 이 잔당들이 말이야 이렇게 숨어서 한 거다 이게 괜찮아 이제 대인의 풍모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찜찜하고 하니까 그렇죠. 야, 그 조사 좀 해서 뒷조사를 했겠네요. 잡아와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소론의
한 인물로 영조한테 이제 좀 반항을 하다가 유배간 윤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윤지가 이제 그 괴서를 붙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한 거야. 이 사람들이. 당당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문을 하다가 이제 영조가 조금씩 열이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성을 잃기 시작했군요. 예, 서서히 이성을 잃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이인자의 반란 때도 영조가 당시 어쨌든 탕평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관련자들을 뭐 죽이긴 했지만 당시에 혈육들 뭐 또 이 연좌제를 부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당사자들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때 갑자기 이제 열받기 시작해갖고 막 이제 그 관련자 친인척들 다 이제 불러 모아갖고 또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고문하다가 또 죽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 거의 이성을 잃어가지고 뭐 그 이야기를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성을 잃어서 원래 영조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 삼복죄도인데 세 번을 재판해서 사람을 이제 죽이든 살리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나가 죽여. 효수시켜. 막 능지처참해. 이런 거죠. 원래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 능지처참시키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막 영조가 이때는 이제 막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능지처참시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영조가 아차 이제 또 싶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뭐 종묘에 가갖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 불의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마음을 잡고서 이 역적들을 토벌했다. 그걸 기념으로다가 과거 시험을 열은 거예요. 과거 시험을 열었는데 과거 시험에서 소론 출신의 인물 한 명이 과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치훈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거기에 과거 시험 답안지에 흉한 걸 썼죠 또. 엄청 또 흉한 걸 쓴 정도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영조가 거기서 다시 열이 이제 엄청 받은 거죠. 받아갖고 신치훈을 취조를 하는데 신치훈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신치훈은 그걸 쓰게 되면 죽을 걸 예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썼겠죠.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죽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고문을 하는 거예요. 또 고문을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유명한 그 우서라고 하는 걸 썼던 유수원이라고 하는 인물도 불러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조가 굉장히 총애했던 인물이에요. 전에도 한번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벙어리였거든요. 벙어리였지만 이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상공업 지능론자고 그리고 그 관료제도에 대한 개혁을 갖다가 부르짖었던 인물이에요. 그 영조가 그 사람의 관료제도 개혁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 그대로 집행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그 사람을 굉장히 아꼈는데 이 유수원이 대놓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신 흉내를 내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숙종의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그렇죠. 숙종대왕은 수염이 거의 없었는데 당신은 수염이 많다. 당신 얼굴은 김춘택의 얼굴이지 숙종대왕의 얼굴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바로 나가서 죽여버리라고 한 거죠. 그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압슬형, 뭐 고문 이런 걸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신치훈이었네. 그 전에 그 과거 시험 봤던 사람이 신치훈이 아니고 신치훈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붙잡혀 왔는데 신치훈이 딱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경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서부터 간장게장을 먹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게장 먹고 배탈 났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종이 게장을 먹고 죽은 거 아닙니까? 배탈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게장 안에 독이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이인자난의 명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조선에 있는 백성들 상당수가 혹시 현 임금님께서 전 임금님을 간장게장에 독을 넣어서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장게장이라고 하는 말을 올리는 것 자체는 영조년간의 금기의 언어죠. 죽을 때까지 언어.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이었네요. 담으서도 안 되고 담으면 다 죽는 거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치훈이
딱 영조 앞에서 나는 그 해부터 시작해서 간장게장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뭐 난리가 날 일이죠. 그래서 영조가 다시 또 이제 막 종묘까지 고해가지고 예.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불러모아서 또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유배 보내고 한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서 왕족들도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죽었던 인물이 밀풍군 탄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네. 이 밀풍군 탄이 누구냐? 효종의 아들이에요. 아하. 옛날에 이제 효종의 아들이 아니라 네. 소현세자 아들. 소현세자의 아들. 소현세자 아들 셋이 네. 다 죽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가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밀풍군 탄인데 그 사람을 이제 이인조의 난 때 이제 밭들어 올려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도 이제 살려뒀거든요. 그런데 이때 혹시 이 밀풍군 탄이 뒤에서 이걸 모든 걸 다 조종한 거 아니냐 해갖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카들 막 뭐 이렇게 반개 조카들 불러다가 다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고문을 가서 죽이게 됐죠. 이때 이 국왕 영조의 모습은 거의 악귀와도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조가 전율의 군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영조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이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영조가 순간 깨달음을 얻고 압수령 금지하고 압수령이 이제 다리 막 조이고 그리고 막 저 몸에다가 인두 막 붉게 달아 올려갖고 인두 지지고 막 고문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이제 금지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어떤 거냐? 영조가 자기 손자 정조처럼 몸에 종기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뜸을 굉장히 많이 뜬 거예요. 몸에다 뜸을. 그런데 이 종기 위에다 뜸을 뜨게 됐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영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나는 뜨거울까? 하다못해 종기 치료하기 위해서 뜸을 뜨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들이 그 고문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영조 또 그런 면에서 괜찮은 국왕인 거죠. 그러네요. 연산이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깨달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깨달았다는 것도 사실은 영조가 꽤 괜찮았던 국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조가 압슬형 또 이런 불로 고문하는 것들 이런 걸 다 중지시키고 이제 더 이상 을의 옥사와 관련된 즉 나주 벽서 사건과 관련된 그런 그 영모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정지시키고 거기에 중요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더 이상은 바로 연자제를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노론들은 이 과정이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지 더 크게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더 크게 키워야만이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영조가 생각할 때 이제 큰일이 나게 된 거예요. 왜 큰일이 나게 됐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순하게 붕당 정치의 한 과정들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다 보니까 충역 시비, 즉 충신과 역신의 시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충역 시비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거는. 사실은 그 숙종 때 말이죠. 한국 정치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숙종 후반기에 사실은 안정돼 갑니다. 안정돼 가는 과정에서 이제 당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당쟁이 다시 극심화가 된 것이 영조 때거든요. 영조 즉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정통성의 시비가 붙다 보니까 노론과 소론 남인들의 어떤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이인조의 난 때문에 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러나 그때는 영조가 이성을 지켰던 거예요. 지켰는데 이 31년 즉 30년까지 무지 열심히 일을 했던 영조가 어느 순간인가 31년째가 돼가면서 이제 자기는 이 정도 열심히 해서 이제 아들한테 후계자 물려주고 이제 뭐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건강도 멀쩡한데 너무 30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일종의 피로감이 온 거죠. 그죠.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박물관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박물관에 있다 이제 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박물관에 그 몇 년 있었냐면 8년을 있었어요.
8년 동안 이제 연구직으로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학예실장 하고 있었죠. 일을 무지무지 열심히 했어요. 진짜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제가 8년 동안 박물관에 있으면서 휴가 포함해서 쉬는 날이 전체 30일도 안 됐을 거예요. 예. 저희 가정은 파괴됐죠. 아이고. 제가 박물관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같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저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어머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느냐. 그런데 8년이 지나고 9년째가 됐는데 갑자기 피로가 몰려온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피로가 몰려오는 과정에서 예.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우리 대학으로 오지 않겠느냐 예. 이제 제안이 적절한 때 아주. 그렇죠. 딱 적절할 때 경희대학에서 이제 그 제안이 딱 왔던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예. 이제 학교로 갔다가 이제 예. 그 뒤에 이제 다시 이 한신대학에 정조교양대학 생기면서 오게 된 건데 저는 영조를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8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9년째 가갖고 막 급속도로 피로감이 생기면서 예, 예. 이 일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영조가 30년 동안 죽어라 일을 하다가 31년째가 돼서 갑자기 이제 피로해지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사가 공허해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영모 사건이 나오면서 이것을 갖다가 자신의 30년간의 노력에 대한 예.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겨우 거예요. 이거냐? 그렇죠. 예. 그래서 영조가 엄청 울었어요. 막 실록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나주 벽서 사건이라고 하는 예, 것이 예. 영조 초반에 있었다. 영조가 예. 대범하게 갔어요. 왜? 아니 자기를 시해하겠다고 대규모의 군사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다 넘어가 줬는데 그죠? 예.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예. 그 몇 명이 그냥 촌에서 뭐 그거. 시골에서 예. 그 그냥 야 영조 나쁜 놈 이 삐라 예. 뿌린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도 우리가 뭐 인터넷상에서 뭐 아이 대통령 뭐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국가보호법 만들어 갖고 수천 명을 감옥에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사건인 거죠. 거예요. 예. 왜 그러면 영조가 이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예. 자신의 30년간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죠. 배신감을 느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 열이 받고서 막 무분별하게 사람을 죽였던 거죠. 그런데 영조가 이성을 되찾은 거예요. 이성을 되찾는 과정에서 노론들은 영조가 이성 되찾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영조를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우리 표현으로 하면 펌프질을 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영조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거꾸로 노론들의 잘못도 찾아내는 거죠.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을의 옥사를 갖다 정리하면서 노론과 소론들이 함께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조가 다시 이제 삼복제도 이제 다시 부활시키고 네. 연자제 폐지시키고 압수령, 금고령 이런 거 다 없애게 하는 것들. 예, 예. 이제 이런 제도적 정비를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조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얼굴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얼굴이 뭐냐. 조금 전까지는 아주 무서운 공포의 군왕, 즉 이 책에 나온 대로 전율의 국왕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성인의 모습, 요순의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순의 현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하. 그럼 왜 요순을 찾는 것이냐. 예. 동양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군주는 요임금, 순임금 아니겠습니까? 요순이거든요. 요순 시대 백성들이 군주의 존재를 몰랐다. 그만큼 태평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순은 성인의 군주가 되는 거예요. 이 성인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사실은 그 요순, 모든 임금이 요순이 되기 전까지는 신하들에게 학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를 그러냐? 해야죠. 예. 성인이 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신하들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학습 플러스 또 도덕성, 또 실천성 이런 모든 것들이 경지에 올라가서 이제 요순과도 같은 성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군왕은 성군이 되는 것이죠. 그죠? 성군이 돼서 바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신하들을 함께 아우르는 것들이에요. 이때는 신하들이 요순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받들어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영조가 이야기하는 군사, 물론 이제 훗날 예. 정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임금이자 스승이 되는 거예요. 요순의 정치 핵심은 바로 군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는 뭐 관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가 이제 요순의 정치를 갖다 다시 되살리는 거다. 네. 내가 이제 요순이 되고 싶어 한다. 나는 이제 요순과 같은 사람이다.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럼 이때 시점이 어떻게 예. 되는 거냐. 나이가 예.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 이미 이때 나이는 영조가 60이 넘은 60이 나이예요. 넘었을 때죠. 당시 조정 관료들 중에 60 넘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국왕을 제외한 평균적으로 백성들의 나이가 예. 평균 나이가 40살인데 예. 그러면 당시에 60이 넘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냐고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나이로 예. 누르고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람은 정치 경력이 얼마입니까? 진짜 수십 년, 왕만도 수십 년. 왕만 지금 이제 35년이 넘어가는 건데 왕만 예. 그 밑에 왕세제 시절 예. 왕세제 시절이 4년 아닙니까? 예. 그럼 도합치면 이제 40년 가까이 예. 되고 그 밑에 왕자 시절 그러니까 본인이 10살서부터 이미 정치에 눈을 뜨기 시작해갖고 31살에 왕이 됐으니까 20년간은 정치를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 수업을 한 거잖아요. 그 뒤에 35년을 한 거야. 예. 그럼 몇 년을 55년을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 요즘으로 치게 되면 의원으로 치면 4년으로 하게 되면 몇 선입니까? 15선 가까이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정치 많이 해서 한 사람이 8선이거든요. 8선. 9선도 없어요. 거의 9선도. 재헌 국회 때부터 계속 그런 거지, 국회의원을 하는 아니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다 알죠, 그죠? 정치 얼굴만 보면 다 아는 거야. 저 자식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이게 아는 거죠, 그죠? 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 거기다 55년간의 정치 역정, 네. 거기다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죠. 건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요순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들이죠. 아니 본인이 요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하는데 신하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박할 건덕지가 반박할 없네요. 거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본격적인 요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냐.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욱더. 그러니까 그 앞선 시기에 제가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균역법 만들기 위해서 궁궐 정문 앞에서 양반 부르고 이제 뭐 일반 백성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공청회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왜 그러느냐? 영조는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 컴플렉스가 이제 출발서부터 있긴 했지만 본인의 진짜 컴플렉스는 뭐였냐? 후대 역사가로부터 후대 백성들로부터 나는 진정한 백성을 위한 군주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이. 완벽한 욕심의 세계로 간다. 이게 컴플렉스인 거예요, 이게. 조금 덜해도 괜찮거든요, 이게. 아니, 군주라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뭐 100%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쨌든 새로운 남북 간의 화해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후대의 역사가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조는 그런데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백성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조 정책의 어찌 보면 가장 큰 폐단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시도 때도 없이 골 바깥에 나가고 백성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순문이라고 하는 걸 막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의 이야기보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후대의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도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여론 정치를 하는 거야. 자기 아들의 문제 이거 여론 정치 보니까 우리 아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평판이 별로 안 좋아. 이거 그러면 군주가 제대로 될 수 없어. 내가 금주령 내렸는데 말이야. 술을 먹고 일반 관리들도 술 처먹고 이 자식도 술 처먹고 이거 안 되겠어. 이거는 나를 능멸하고 무시하는 거야.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군주는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것들이고 영조 후대에 더 극렬한 붕당 정치의 폐단을 갖고 오게 한 것이고 바로
자신들을 실제로 지지하려고 했던 세력들을 갖다 실각시켜서 후대 네. 정조가 왕이 되는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이상적인 그 국왕으로서의 존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이 지나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영조의 두 얼굴의 영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거나 또 배우다 포기한 엄마는 딸에게 피아노를 강요하곤 합니다. 아버지도 자신이 이루지 못했거나 갈망했던 것들을 자식에게 주문하죠. 부모라면 뭐 대부분 비슷하겠습니다만 이게 정도를 지나치면 아이의 정신세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피아노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는 심리가 생기는 거죠. 어쩌면 영조도 이와 비슷한 아버지였을 겁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비웃는 신하들 때문에 집권 후반기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영조는 마흔에 얻은 아들 사도세자에게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생겼겠죠. 조선 최대 비극의 발원지가 바로 이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정치 지형을 살피는 것도 좋지만 왕실의 가족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옳은지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도 의미가 충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자신이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방향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